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매 순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유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나는 어떤 유형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제가 그 방법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두 가지예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 유형,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를 우선 첫 번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그죠? 쫄면과 냉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죠? 우리는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조금 더 잘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또 이 자고 일어났으면 이불을 갤 건지 말 것인지조차 그 모든 것들이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점이 되어서 먼 미래에 있는 선과 연결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 순간의 선택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신중하게 해야겠죠. 나는 어떤 의사결정이 맞고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진로 선택에서의 필요한 의사결정만 선택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진짜 기업에서 쓰는 의사결정 모형이나 경영에서 쓰이는 의사결정 모형은 오늘은 하진 않을 겁니다. 복잡하거든요. 힘들고요.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의사결정을 위한 그것만 배울 거예요. 아니, 너무 그 범위를 좁히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의사결정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게 공부가 잘 되는 게 맞을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내가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음악을 듣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거지 공부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자, 공부도 내가 잘 될 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죠? 짜증이 나죠. 자, 그게 바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의 기분 좋음이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의사결정에 상당한 리스크를 줍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만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정말 쉽죠?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갑자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옵니다. 근데 오히려 매 순간에 이제 메모를 해놓고 하나씩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덜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저도 매 순간에 그렇게 해요. 실은 요즘에도 바쁠 때도 정말 바쁘다,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이 정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일이 많은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개, 한 시간 안에 막 4-5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도 시간을 두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셔야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의 잡념을 없애주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합니다. 이게 대한 사례가 뭐냐면 좋은 기업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뭘 하죠? 본인들 회사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휴식도 많이 취합니다.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줘요. 라고 하는 것이 계속 TV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큰 기업들에서요. 왜 그럴까요? 기업은 의도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잡해지거나 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에게 편안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을 첫 번째 할 때는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일이 안 된 그 의사결정이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기술적인 진로 의사결정 모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자, 목적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 그러므로 의사결정자는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선호와 기대에 기반을 두고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하죠. 즉, 내가 이거를 결정하면 어떤 좋은 것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대로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스럽겠죠. 그런 실망이 계속 쌓이게 되면 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의사결정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자, 여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진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했죠. 또 한 가지는 기업에서의 문제 상황에서의 인식 단계가 있어요. 자, 요건 뺄게요. 요건 빼고 진로만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식 단계예요. 인식 단계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진로 계획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불행감을 느끼는 상태,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명확하게 잘 하고 있는 단계죠. 왜? 불만이 없으면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갑자기 너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뭐가 생긴 거죠? 문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죠. 그게 의사결정의 첫 번째입니다. 뭐지? 가만히 뭐야? 이 상황이 뭐야?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불만족의 원인을 더욱 이제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2번째, 바로 계획 단계죠. 양자택일, 확정조사와 구체적인 과정을 명확히 해서 이제 요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불만족의 근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고 불만족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즉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짜고요. 네. 정보를 막 모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해보면 어떨까? 저걸 해보면 어떨까? 즉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계획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번째는 뭐냐면 확신의 단계입니다. 확신 단계는 뭐냐면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이제 확신 단계예요. 자, 이 순간에는 나뿐만이 아니고 모았던 정보에 대한 결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친구 혹은 내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불평한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이 오게 되면 다시 정보의 수집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꼭 한 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만약에 축구 경기가 있다고 볼게요. 누군가가 이긴다, 진다 해볼게요. 그러면 경기 끝날 때까지 그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는 거예요. 막 되게 분석을 해서 이 A팀보다 B팀이 전략상으로 우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이길 것이다. 근데 축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꼭 한 번에 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기회가 올 때 하나씩 혹은 2개씩 조금 더 확률적으로 요 정도의 정보가 얻었으니까 여기는 30%. 추후에 또 정보가 모여서 요번에는 요 정도 정보가 모였으니까 요거는 한 80% 정도 요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수치화해 나가면서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번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늘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의심이 첫 번째 있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단계는 이행 단계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예요. 첫 번째, 옮기는 단계로서 내가 실제 맞았던 거, 부모든 주변에서 검증을 받았을 때 이제는 정말 확고한 단계야 라고 했을 때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이런 의사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또 이제 핵심으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내 유형은 뭐냐 이거죠. 내 스타일은 뭔지,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요 강의 보실 때 제가 첨부 파일을 함께 올린 게 있을 겁니다. 네, 그 밑에 어딘가에 첨부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의사결정 단계에 맞춰서 검사할 수 있는 제가 파일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해보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의사결정 유형 검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좀 한번 보시고요. 자, 채점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검사지를 보고 아래 각 번호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 각자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맨 아래에 좀 합계란에 그렇다에 해당되는 번호의 개수를 세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합리형의 몇 개, 그 다음에 직관형의 몇 개, 의존형의 몇 개라고 해서 합계의 개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현재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질문지 다 해서 점수 나왔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형, 의존형, 합리형.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점수가 합리형에 가장 많이 나오시면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요. 합리적입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어떤 갑자기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합리적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리적 유형에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네,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돌발 상황, 즉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A라는 포럼 구조화된 방법에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B라는 변수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 유형에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직관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관형이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는 저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스스로 선택에 대한 것도 저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죠. 예를 들자면 A라는 방법 프로세스를 하는데 B라는 어떤 변수가 생겼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빨리 바꿔 라고 하는 어떤 유동성이 있고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단점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되게 좀 높아요. 왜냐면 정보를 많이 좀 어느 정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요거인 것 같아. 혹은 요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느끼지만 이런 직관적인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신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본성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늘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아니고 내 경험상으로는 요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이제 한 집에 불이 났는데 부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을 계속 부엌에 대고 물을 쏘는데도 불이 꺼질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꺼질 듯 하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대장 소방관이 이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자꾸 화기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 대장 소방관이 빨리 다 대피해 나가 라고 하면서 모두 다 나가는 순간 그 집이 무너졌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죠. 자, 이 소방관, 대장 소방관은 뭐 어떤 거란 건가요? 뭔가 정말 논리적으로 해서 옆방의 온도가 올라갔고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죠. 그 순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정을 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금 전에 합리적인 유형과 직관적인 유형 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는 의사결정 유형은 없다라는 거죠. 각자에 맞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의존형이에요.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요. 사회나 관심을 좀 받기를 원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의견을 나누거나 해주는 사람들을 잘 만나면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소한 일에 결정을 할 때 적합해요. 그게 작은 일이겠죠. 예를 들면 옷을 사거나 이럴 때. 잘 모르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적합하겠죠. 왜? 나 혼자 결정하면 안 되니까.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단점이죠. 실패를 했을 때 남의 탓을 하기 쉽다. 그쵸. 왜냐면 본인이 결정하기 힘들지만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나쁜 것만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겠죠. 네.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부적합하다. 그쵸. 큰 일을 결정할 때 남의 의견을 듣고 그걸 결정하면 안 되겠죠. 즉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의존형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의존형인 경우에는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매사에 어떤 결정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유형은 어땠죠? 네, 시간을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좀 모아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안해 보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유형 다 틀린 유형은 없습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옷을 살 때는 의존이에요. 누군가 같이 가줘야 돼. 핸드폰을 살 때는 되게 합리적이야. 합리적으로 가격도 따져보고 그래. 근데 또 이제 뭔가를 만약에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이거는 막 그냥 대충 직관적이야. 이 모든 게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대한 어떤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하나의 유형이다. 너무 한쪽으로 속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유형이든 요 단계는 좀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해야죠. 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에 대한 대안들을 좀 탐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정보는 직업이니까 우선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이나 이런 데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탐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대안의 평가 기준.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죠. 네, 주관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표가 있는지 요것까지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안 평가 및 결정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주셔야겠죠. 내가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가치관을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흥미를 가장 높게 할 건지 아니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첫 번째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좀 더 많이 조금 해주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점수를 먹이면 뭐 100점 중에 4점, 3점, 2점, 뭐 그러니까 나는 직업에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100점 중에 50점, 60점 먹일 수도 있는 거죠. 가중치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뒷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대한 평가 및 결정을 내렸으면은, 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즉 뭐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행동 계획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실천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확인이 또 그건 좀 힘드네요. 꼭 그런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대상 확정. 그쵸? 뭘 할 거냐 이거지. 내가 지금 직무를 선택할 건지, 흥미를 찾아볼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건지,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면, 두 번째, 관련 정보 수집. 어디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오크넷이냐, 오크넷이냐, 코리어넷이냐, 아니면 뭐 잡코리아냐, 사람인이냐, 등등 관련된 직업을 얻어볼 수 있는데, 유튜브도 있네요. 유튜브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 정보를 막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거죠. 그죠? 도전 직업적인 것을 원하는지, 뭐 추천 직업이든지 소방 직업인지, 옆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비교 분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판단 근거. 어떤 그 부분이에요? 이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근거가 요게 있습니다. 요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게 내가 집안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좀 이야기를 듣고 자료도 수집해서 봤을 때 요거는 1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행동을 하고요. 다시 행동을 하고 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에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요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일단 행동을 한번 작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요. 바리스타를 해봤어요. 그러면 가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가서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커피를 한번 갈아보시고, 근데 커피를 갈아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커피를 또 갈아봤습니다. 커피를 갈아봤더니 이건 잘해. 냄새를 맡아봤더니 이거 더 흥미가 생겨. 이 냄새도 좀 구분이 돼. 그러면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라가야지. 자격증을 땄어. 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커피를 내렸더니 맛이 없네. 맛이 없어. 그러면 다시 맛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아니면 아예 내가 맛을 낼 수 없는, 커피 맛을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뭐예요? 평가 피드백을 수시로 하고 다시 정보를 모집하고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 즉 반복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도전 직업, 그다음에 추천 직업, 소망 직업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도전 직업은 뭐예요? 직업 선택 시간에 관심 있게 살펴본 직업이겠죠. 두 번째는 추천 직업은 뭐예요? 부모님 등에 대한 어떤 주위의 추천. 야, 너 공무원 하면 좋대. 야, 너 이게 그 공기업 들어가면 좋대. 이런 것들이겠죠. 세 번째는 소망 직업. 내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저 직업 하면 괜찮겠다, 멋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들을 하나씩 올려놓고요. 그에 대한 판단 근거예요. 판단 근거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나 혹은 내 안정성, 자율성 등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근거로 해서 세 번째 뭐예요? 판단 근거를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가 뭐예요? 바로 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중치,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적어놨어요. 도전 직업, 추천 직업, 소망 직업. 꼭 이렇게 세 가지 안 하셔도 돼요. 두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적어보시고 그래야 되면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10점, 내 능력을 가능하다 30점, 그 다음에 앞으로 유망하다 20점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점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는 거예요. 총 100점 만점 중에 하면 재미있을까 라는 것에 나는 20점을 줄 수도 있고 30점을 줄 수 있어요. 총점을.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20점을 줄 수도 있고요. 50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점인 거죠. 50점 만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앞으로 유망할까에 내가 20점을 만약에 여기처럼 줬다고 볼게요. 그러면 타워 크레인 기사
봤을 때 앞으로 유망할까? 라고 했을 때 이건 내 생각에는 한 15점밖에 못 줄 것 같아. 20점 만점에. 교사라고 봤을 때 교사는 앞으로 유망할까? 라고 봤을 때 20점 만점에 이건 유망해. 20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헤드헌터라는 게 있어요. 헤드헌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그쪽 B라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떼가는 사람이 이제 헤드헌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주고 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헤드헌터예요. 헤드헌터 봤는데 앞으로 직업이 유망할까? 라고 봤을 때 이거 한 1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즉 뭐냐면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줬을 때 내 마음대로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가중치에 대한 또 점수를 각 직업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이 가장 높게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즉 의사결정이 나왔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매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점수를 줘가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그 의사결정 방법, 판단 근거별 가중치 정하고 대안별 이제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거죠. 이런 직업이 나왔네? 그럼 어떤 거 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나오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의사결정이라는 거 쉽지 않죠. 평생을 가서 해야 되고요. 그 대신 내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의사결정해야 되고 반대로 또 내 직업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위에서 봤던 것들을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서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가중치도 한번 줘보시면서 내 직업에 대한 선택을 조금씩 객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